제보. 서울에서 1시간 반. 김만수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점차 사라지고 창밖으로 황량한 들판과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오랜 침묵을 깼다. 50대 후반의 그는 낡은 회색 재킷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엔 세월의 깊은 주름이 켜켜이 쌓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다. 이곳 경기도 외곽의 군부대. 그는 아들 김태현 중위의 아버지 자격으로 왔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부대 정문.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차가 멈춰섰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폐부 가득 차오르는 이 서늘한 공기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과거 숱한 비리를 파헤치며 느꼈던 비릿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들 면회 왔습니다. 김태현 중위. 담담하게 내뱉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초병의 시선이 그의 낡은 옷차림과 신분증을 오갔다. 신분증을 건네받으며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불안감에 손가락 끝이 저릿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태연은 그의 아들이 맞지만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군 내부 깊숙이 파고든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며칠 전 낯선 번호의 전화가 그의 은퇴한 삶을 흔들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그림자처럼 다가와 섬뜩한 경고를 던졌다. 그는 오랜 기자 생활을 접고 5년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군 관련 비리 취재 경력은 여전히 그를 어둠 속의 진실로 이끌었다. 군수물자, 납품 비리, 그리고 그 중심에 장성급 간부가 있다. 짧고 단호한 제보자의 목소리는 만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첨부된 파일에는 김태현 중위가 근무하는 부대의 이름과 의심스러운 계약 문서 몇 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들이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만수는 태연에게 전화의 면회를 제안했다. 아버지 갑자기 웬 면회예요? 바쁘신 거 아니셨어요? 태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아버지가 오시면 초촐하며 웃었다. 그 순진한 웃음이 만수의 가슴을 더욱 짓눌렀다. 태연은 몰랐다. 아버지가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어쩌면 아들의 목덜미를 옥죄일지도 모르는 진실을 캐러오고 있다는 걸. 흔들리는 진실, 파고드는 의심. 면회실은 작고 삭막한 감옥 같았다.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몇 개, 벽에는 군생활 수칙이 적힌 포스터가 무심하게 붙어 있었다. 만수는 태연을 기다리며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주변을 살폈다. 면회실 근처 제보자가 언급했던 보급창고로 보이는 낡은 건물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저 안에 은밀한 거래의 증거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윽고 태연이 들어왔다. 군복 차림의 그는 단정했지만 눈 밑엔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갑자기 웬 면회예요? 바쁘신 거 아니셨어요? 태연의 웃음 뒤에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부대 생활 어때? 아버지의 가장 평범한 질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태연은 알 리 없었다. 뭐 늘 똑같죠. 훈련에 서류 작업에 바빠요. 태연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 순간 만수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태연의 표정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쳤기 때문이었다. 만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보급 상황은 어때? 요즘 물자 잘 들어오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태연의 미세한 떨림 하나 놓치지 않으려 예리하게 움직였다. 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는 듯했다. 보급이야 뭐 문제없죠.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만수는 그 아주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면회 시간은 짧았지만 만수는 확신을 얻었다. 아들이 비리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찢어지는 푸성에 진실을 향한 사투. 면회가 끝나자 만수는 태연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가슴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태연을 면회실에 남겨두고 복도를 빠져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도 조심스러웠다. 제보자가 언급한 보급창고는 면회실에서 멀지 않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복도 끝으로 향했다. 창고로 이어지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 작은 창문으로 내부를 엿볼 수 있었다. 안에는 군수물자,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그 순간 만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상자 겉면에 적힌 로고. 제보자가 보낸 문서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가짜 납품업체의 로고였다. 분노와 함께 아들을 향한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만수는 손이 떨리는 것도 있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중년의 군인 중령이었다. 그의 표정은 무미건조하고 딱딱했다. 만수는 침착하게 돌아섰다. 아, 면회 왔다가 길을 잃었나 봅니다. 화장실 찾는 중이었는데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중령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만수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했다.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따라오시죠. 만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령을 따라갔지만 머릿속으론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중령은 만수를 면회실로 데려갔고 태연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태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만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냥 좀 둘러보다가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중령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 이대로 가다간 태연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만수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만수는 제보자에게 사진을 보냈다. 답장은 지체 없이 날아왔다. 그 상자는 가짜 물자입니다. 실제로는 빈 상자거나 저급품으로 채워져 있어요. 계약 금액은 억 단위로 부풀려졌고 돈은 윗선으로 흘러갑니다. 제보자는 추가로 몇 가지 충격적인 문서를 보냈다. 계약서, 송금 내역, 그리고 놀랍게도 태연의 부대장이 비리에 깊이 연루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태연은 이 비리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말단 장교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걸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면서도 더러운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아버지의 고뇌가 깊어졌다. 부자의 비장한 약속. 다음날 아침 만수는 다시 부대를 찾았다. 이번엔 태연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로 그를 불렀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공원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태연은 여전히 군복 차림이었지만 어제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만수는 숨을 고르며 굳은 결심을 담아 입을 뗐다. 태연아, 아버지가 어제 좀 둘러봤어. 보급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걸 봤지.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부대에서 썩어 문드러진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아들을 다그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 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이런 데 끼어들면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두려움으로 떨렸고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묻어났다. 만수는 태연의 어깨를 힘껏 잡았다. 태연아,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난 내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길 바란다. 아버지가 알아낸 건 이 부대에서 보급 물자가 가짜로 납품되고 있고 그 뒤엔 억 단위의 돈이 오간다는 거야. 부대장이 연루된 것 같아. 넌 이걸 알고 있었나? 아버지의 뜨거운 시선이 태연의 눈동자를 꿰뚫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입을 뗐다. 사실 저도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급 창고에 들어오는 물자, 상자들, 컷은 멀쩡한데 내용물이 계약서랑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상자를 열어봤는데 분할하고 적힌 상자에 싸구려 신발이 들어있더라고요. 보고하려 했지만 부대장이 그냥 넘어가라고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넣었어요. 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드리워졌다. 만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다. 태연은 비리의 핵심에 있진 않았지만 이미 그 검은 그림자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그는 태연의 손을 힘껏 쥐었다. 태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이걸 덮으면 넌 평생 이 더러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같이 이걸 끝장내자. 만수의 목소리는 확신과 함께 아들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득했다. 태연은 아버지의 굳건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뒤섞여 반짝였다.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를 모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납품 기록 뭐든지. 그리고 나한테 넘겨. 내가 제보자랑 연결해서 군검찰에 넘길 거야. 하지만 넌 절대 티 내지 마. 부대장이 널 의심하면 위험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장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제보자와 통화했다. 그는 찍은 사진과 태연이 건넨 몇 장의 추가 문서를 넘겼다. 제보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찰에 익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일의 배후엔 더 큰 인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그는 태연의 미래와 군의 정의를 위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시작할 각오를 다졌다.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굳건했다. 정의의 승리. 몇 주 뒤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간신문을 펼쳤다.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군수물자 납품 비리 장성급 간부 구속. 태연의 부대장은 물론 그 뒤에 숨은 더 높은 직급의 간부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갔고 부대는 대대적인 감찰을 받았다. 예상했던 전개였다. 만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은 이제 안전할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 왔어요. 태연이었다. 그는 군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활짝 웃으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엔 전에 없던 활기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만수는 태연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태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태연은 만수의 품에 안겨 가볍게 웃었다.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찝찝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만수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아, 그리고 저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만수는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태연을 바라봤다. 저 전역합니다. 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만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만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전역이라고? 갑자기 왜? 너 그래도 군생활 잘하고 있었잖아. 만수는 아들의 급작스러운 결정에 당황스러웠다. 태연은 빙긋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군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저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뭐라고? 유튜버? 만수는 황당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들이 군대 비리를 폭로하고 전역하더니 갑자기 유튜버가 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태연은 해맑게 웃으며 설명했다. 네, 이번에 아버지랑 같이 비리 터뜨리면서 느낀 게 많아요. 사람들이 진짜 정보에 목말라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주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군대 비리 폭로 전문 유튜버가 되자. 어때요, 아버지? 김중희의 진실 폭격기 채널명도 미리 생각해놨어요. 만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나왔다. 고생해서 아들을 비리에서 구해냈더니 아들이 이제는 진실 폭격기라는 채널로 군대를 폭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야, 너 진짜 기상천외한 생각만 하는구나. 하필이면 유튜버라니. 에이, 아버지는 제 진정한 첫 번째 시청자가 되어주시면 되죠. 태연은 만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저만 전역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부대장이랑 비리에 연루됐던 간부들 중에 몇 명은 강제 전역당했고요. 저희 부대 중령님도. 그 중령? 그날 나 의심했던 그 사람? 만수의 눈이 번뜩였다. 네, 그 중령님도 이번 일로 정직 먹고 보직 해임 당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비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더라고요. 태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런데 가장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만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연을 바라봤다. 뭔데? 저희 부대 보급창고예요. 그 가짜 물품 상자들이 가득했던 그곳 있잖아요. 그 안에 사실 저희 부대장의 비자금 장부랑 각종 비리 증거 자료들이 숨겨져 있었대요. 그것도 아주 꽁꽁 숨겨진 비밀 금고 안에. 군검찰이 그 금고를 찾아내서 한 방에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대장이 본인만 아는 곳에 비자금을 숨겨놓으려다가 되레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된 거죠. 만수는 아들의 이야기에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가짜 납품업체 로고가 찍힌 상자들에 속아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 상자들 사이에 부대장의 핵심 증거가 숨어 있었다니.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기막힌 반전이었다. 세상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그 부대장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겠지만 결국 바보였군. 만수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넘겨드린 그 몇 장의 추가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문서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대장의 개인 캐비닛을 뒤지게 됐는데 거기에 제 이름으로 된 칭찬 일기 같은 게 있었어요. 태연은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다. 칭찬 일기? 만수는 더욱 흥미로워졌다. 네, 제가 평소에 워낙 꼼꼼하고 일 처리를 잘해서 부대장이 저를 엄청 아꼈나봐요. 김태연 중이 오늘 서류 작업 완벽했음. 아주 칭찬해.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비닛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제 생일로 해놨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증거 서류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태연은 어깨를 으쓱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만수는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아들의 성실함이 비리 부대장의 허술한 보안을 뚫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니.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희극적이고 아이러니했다. 아들의 순수함과 자신의 노련함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다. 새로운 시작. 며칠 뒤 김만수는 아들의 첫 유튜브 영상 업로드 현장에 함께했다. 김중희의 진실 폭격기 채널. 태연은 군복이 아닌 캐주얼한 복장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중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군대 비리에 대한 첫 번째 폭격, 바로 빈 상자의 비밀 편입니다. 영상 속에서 태연은 만수가 찍어준 보급창고 사진을 보여주며 유쾌하게 비리의 전말을 설명했다. 그의 유머러스한 말투와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사이다. 김중희님, 응원합니다. 국방부 보고 있나? 등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만수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더 이상 숨죽여 진실을 덮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새로운 영웅이 된 것이다. 비록 그 방식이 기자였던 아버지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결국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아버지, 다음 폭격은 PX 비리, 그 꼼꼼한 영수증의 비밀편으로 갈까요? 태연은 카메라를 끄고 만수를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지. 아, 그런데 김중희의 진실 폭격기 채널 부대장님도 구독했을까? 만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태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글쎄요. 아마 구독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수도 있고요. 덕분에 본인도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만수는 아들의 해맑은 웃음에 전염된 듯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삭막한 진실만을 좇는 싸움이 아니었다. 아들의 유쾌한 반전 덕분에 그의 삶에도 새로운 활기와 유머가 더해졌다. 부패의 어둠을 뚫고 빛을 만들어낸 부자의 이야기는 이제 유튜버 김중희를 통해 세상에 더 큰 웃음과 정의를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 그는 부패의 어둠을 뚫고 빛을 만들어냈고 그 빛은 이제 유쾌한 웃음과 함께 세상을 비출 것이었다.